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이종욱입니다. 오늘은 2026년의 메모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26년 메모리의 가장 큰 화두는 익스포넨셜 턴입니다. 이른바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이 폭발적인 성장은 양면을 모두 다 담고 있는 내용이죠. 폭발적인 성장 자체가 주는 이 흥분감 그리고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폭발적인 성장은 사이클 내에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 파티에서 흥분감을 느끼고 또 언제 이 파티를 끝내고 다음 사이클을 도모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26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전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시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차트를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곧 반도체의 먹거리가 될 텐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아요. 저희는 30년까지 연평균 36%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또 27년, 28년 이후로는 소버린 AI와 AI 데이터 센터 리츠 수요가 포함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는 숫자이니까 사실은 28년 이후에 더욱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자체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그에 맞게 준비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반도체 캐파를 보시게 되면은 24년을 피크로 해서 25년, 26년 모두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AI 반도체의 바로미터인 HBM의 성장률은 25년 100% 이상이었지만 26년 50%, 27년 30%로 계속 완만해질 예상입니다. 지금 반도체의 수요는 굉장히 좋지만 반도체의 공급은 그에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금 흐름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분에 그들의 투자, 유형자산 투자인 캐펙스를 비율로 따져보게 되면요. 벌어들인 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재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요, 사이클이 솟아나게 되면은 벌어들인 돈이 먼저 튀기 때문에 이 캐펙스를 OCF로 나눈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크고 좋은 수요를 확인한 뒤 캐펙스를 올리는 트렌드를 가게 되면은 그때 이 OCF 분의 캐펙스가 다시 반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클을 다소 후행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OCF 분의 캐펙스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업턴의 초반, 그리고 다시 반등했을 때는 업턴의 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에서는 예전 사이클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훨씬 더 오래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업턴의 초반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후반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이때가 주가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메모리 업체들의 고객사인데요. 이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벌어들이는 돈 중에 재투자로 들어가는 돈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근데 늘고 있는 것도 사이클을 그리면서 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둔화되는 시기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은 폭발적인 성장인 상태에서 둔화 시기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아직까지 수요는 확인했지만 돈벌이는 확실치 않고 반도체 캐펙스는 증설이 시작되지 않은 반도체 사이클의 초기 또는 중기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버블 이야기가 시장의 화두가 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AI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은 AI가 오버서플라이 국면으로 반드시 가게 되고요. 이 가게 되는 시기가 언제냐? 웬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5년도의 양상을 보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펀딩이 여기저기에서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펀딩은 일부 펀딩의 경우에
파워드 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즉시 반도체를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린필드 신규 투자를 해서 투자와 건설, 파워 서플라이까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소요한 뒤 반도체를 구입하게 됩니다. 서버를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펀딩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28년도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28년의 준비를 반도체 공급업체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느냐가 우리가 사이클을 보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반도체는 투자를 늘리고는 있지만 충분하게 늘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만 한정해서 보게 될 때 올해 34조 원에서 내년도에 40조 원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에 34조 원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해야 지난 사이클과 비슷한 수준 말고 지난 사이클보다 레벨업된 사이클까지 반도체 캐펙스가 올라가야 이 사이클이 후반전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반도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팹의 부족에 있습니다. 사실 팹이라는 게 있고요. 그 공장 건설이 있고요. 그 공장 안에 클린룸을 지은 뒤 그 안에 장비를 투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장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용인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27년 5월 그리고 27년 5월에 팹을 오픈한다고 해도 연말 정도에나 웨이퍼 인풋이 되는 거고요.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27년 하반기에 미국 아이다호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의 P5는 28년 3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말에서 27년 말 사이에 각 업체별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충분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의 P4에서 남은 조금의 물량 정도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두가 1C라고 부르는 6세대 10나노 D램 공정의 전환에 집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전환 투자라는 것은 당장의 소규모의 빚 생산 성장은 이렇게 이룰 수가 있겠지만 이 시장의 AI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폭발적인 공급 대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클의 끝이 어딜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희는 이번 사이클과 가장 닮아 있는 사이클이 2018년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은 아마존이 제4차 산업혁명 기억이 나시나요? 이라서 데이터 센터를 급하게 지었다가 28년도에 갑작스러운 오더컷으로 사이클이 종료된 시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데이터 센터 고객의 메모리의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팹까지 부족하다라는 것은 비슷한데요. 그런데 26년의 경우에는요, 일단 2018년하고 다르게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 중이어서 저금리 자금이 계속 펀드에 유입되고 있다는 게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팹 공간 부족한 게 2018년의 경우에는 2018년 평택 1공장이 나오면서 해소가 되었는데 26년에는 해소가 불가능하고 27년 말에나 해소가 된다. 생각보다 늦어진다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때에는 서버 디램이 2017년 하반기부터 모두가 비슷한 품질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HBM은 모두가 같은 품질을 만드는 제품 성격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26년보다 훨씬 더 뒤로 사이클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앞으로 사이클의 리스크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그건 리스크 요인이고요. 공급 캐파 제한이 팹의 건설로 풀리기 시작하면 그건 리스크 요인이고 D램을 모두가 비슷한 품질로 HBM을 만들거나 HBM이 아닌 것들로 시대가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항상 위험 요소이긴 했거든요. 근데 CXMT가 이런 DDR4나 DDR5와 같은 범용 D램을 따라잡을 때는 정말로 큰 위험 요소였어요. 왜냐하면 CXMT와 삼성 하이닉스는 공통적으로 같은 시장 내에서 경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CXMT가 2025년 7월부터 HBM 위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전략 전환을 했고 이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시장이 마주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알리바바와 화웨이로 납품할 수가 없고요.
CXMT는 엔비디아로 납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 CXMT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은 벗어나게 되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위협적일 수도 있어요. AI 반도체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3년에서 5년간은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는 25년의 가장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삼성전자가 모든 반도체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해이다. 이래서 점유율 게임에 저희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 HBM 점유율도 삼성전자가 드디어 26년부터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글의 점유율이 이 AI 반도체 내에서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글 내 HBM은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도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HBM하고는 다르게 그래픽 DDR이 내년부터 AI 반도체에 쓰이는데 여기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고 LPDDR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는 점유율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추론용 반도체 시장에서 일반 D램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점유율을 같이 회복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를 내년에는 하이닉스 대비 선호하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모두 같은 메모리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중에 무엇이 좋으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두 사야 될 때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두 팔아야 될 때, 이 팔아야 될 순간이 언제냐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이긴 한데 내년에는 점유율 게임 때문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PBR 1.9배, 그래서 목표 주가 14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ROE만 따졌을 때 같은 순자산에서 얼만큼 돈을 벌어들이냐만 따졌을 때에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기업이거든요. 한 번도 ROE 40%대를 내본 적이 없는 회사가 26년에 드디어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는 한 번도 머물지 못했었지만 PBR 3배를 도전할 수 있는 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목표 주가는 7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약을 해드리면 26년에는 28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준비하는 투자 증가와 마켓쉐어 증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삼고 있고요. 이 폭발적인 증가가 내년에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를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하면서 언제 우리가 사야 되고 언제 우리가 팔아야 될지를 고려해야 되는 때가 26년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6년 메모리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